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서 차례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밥 대접에도 자원 노다지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SK이노베이션과 포스코 대우와 석유공사 등이 17년 내지 21년씩 해외 투자를 했는데 SK는 7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 포스코 대우는 작년에 2,800억 수익을 벌어들였다. 정권 바뀔 때마다 냉온탕 정책에도 장기 계획 투자로 성공하고 있는 사례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석유개발사업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은 2015년도 4분기에는 2년 전이죠. 마이너스 259억 원 이렇게 적자를 냈는데 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부터 뛰기 시작해서 2017년 1분기에는 573억 원, 3분기에는 447억 원 이렇게 이익을 냈다. 이걸 총 합계를 해보니까 2,800억 수익이 났다. 잘했습니다. SK 고맙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휴일 근무수당 배로 인상해달라는 것은 무리다. 노동계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근로시간을 현재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꼴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노위원장이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노동계와 민주당, 정의당 일부 의원이 휴일 근무에 휴일 연장 근로를 모두 적용해 기존 임금보다 100%를 더 달라고 해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노동계가 반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일을 노동계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교장 자격증 없어도 교장 임용, 전교조 출신의 문을 넓혀주나 이게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전교조 출신을 이제는 교장에 앉히겠다. 학교 내 교장 공모제 대폭 확대해서 5년간 임용 71%가 전교조 출신이다. 그동안 5년간에 이제 이 학계를 장악한 71%가 전교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대한민국이 이미 공산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교조는 공산화의 첨단입니다. 민노총과 한노총을 포함해서. 그래서 요번에 내년에 이제 교육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교육감 선거를 우리 진짜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김용덕이가 장악하고 있는 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한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50대 언론사, 언론 노조들이 공산화가 다 됐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제 가짜로 여론조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투표율에 의해서 이 조작이 돼갖고 나오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홍준표 씨에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당신의 님의 침묵에 1번이 뭐냐? 1번이 전자개표기를 저거 말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태블릿 PC 저거 말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5.18 저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홍준표 씨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이 세 가지 님의 침묵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제가 추이를 두고 보겠습니다. 자, 북핵 대응, 남북 대화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부에다가 대북 정책관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비핵화 전담 북핵 정책과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요 사람은 이제 들어가면 아마 주사파를 집어 앉힐 그렇죠. 겁니다. 예. 임종석의 직접 지배를 받아서 임종석의 말을 전언해서 그렇죠. 송영무 국방장관이 허사비-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허사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육군본부에도 공군본부에도 해군본부에도 다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유사시에 이제 문재인을 뒤엎을 군사 세력을 미리 감시하고 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사파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이제 국방부 대북정책관 신설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국민들 다 알죠? 다 알죠. 이 정도 됐으면 주중 미국 대사가 중국 대북 원유 끊고 북노동자 귀국시켜야 한다. 중국 지린성에만 북한 노동자 1만 명이 있다. 이제 1년 내로는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렇죠. 거기에 네. 중국도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내가 아니라 빨리 해라. 1년 이내니까 빨리 해라. 빨리 할수록 중국 너희들에게 이롭다. 너희들에게 이제 경제 보복이 갈 것이다. 이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씨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 바로 세우기 1, 2년 만으로는 안 돼. 이 나라 바로 세우기가 다른 말로 뭐죠? 적폐청산. 그렇죠. 적폐청산 1, 2년 만으로는 안 돼. 근데 여기 이 조선일보 요 종북 간첩단들이 적폐청산 이렇게 안 쓰고 나라 바로 세우기 이렇게 썼어요. 왜? 요놈들이 한통속이니까. 그렇죠. 어제 국무위원들과 연말 만찬 적폐청산 작업 지속될 것 시사. 그래서 밑에다 조그맣게 적폐청산을 쓴 겁니다. 제가 예견했죠. 예. 제가 동아일보에서 이제 적폐청산 이제 그만할 것 같아라고 했는데 개떡이다. 개떡이다. 그러면 이명박 특수수사팀을 왜 꾸렸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했는데 바로 여기에 요 조선일보에서 제가 예견한 대로 문재인이가 1, 2년만으로 안 된다. 내 임기 동안에 계속 보수 불태우기는 한다. 이걸 처명합니다. 자, 그래서 보수가 먼저 불타느냐, 임종석 문재인이가 먼저 하차하느냐, 이 싸움이 진행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국회가 노동계 말만 들을 수 없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문정부서 노조 탄압 없는데도 노동계가 과거식 투쟁하면 안 된다. 협조해라. 얘기하는 거죠.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 다 넘겨선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나. 또 다른 주체인 노동계도 뭔가 해야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 부담을 경영계에다 넘겼는데 노동계 리들도 뭐를 또 분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쓴소리를 하고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이 양반의 저는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안철수 혈액형 달라도 결혼 가능. 혈액형이 다른데 어떻게 수혈이 가능한가?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박지원이가 한 말이죠. 그런데 안철수는 혈액형 달라도 결혼 가능하지 않느냐. 천정배 합당하려면 당을 나가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안철수는 유승민이를 끌어들이고 천정배와 박지원과 또 누굽니까? 그 3인방이 있던데 정동영이. 정동영. 정동영이 이제 그 사람들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뒤끝. 트럼프의 무슨 뒤끝입니까? 얼마 전에 65대 128로 예루살렘. 예루살렘 수도로 하는 것을 128 개국이 반대를 했고 이제 9개국 찬성 플러스 기권 35개국 그 다음에 아예 불참한 21개국 조합 65대 128로 했는데 이제 65개국 말고 128개국에 대한 보복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첫 작전으로 뭐냐? 유네스코를 탈퇴. 유네스코 니들끼리 해라. 우리 돈 못 준다. 이어 유엔 분담금 24% 삭감 방침. 24%면은 4분의 1을 안 내겠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언론들 예루살렘 수도 반대 유엔 결의안의 보복. 헤일리 대사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큰 걸음. 영국도 감축 시사. 다른 나라의 도미노처럼 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유엔이 이제는 이 이슬람권과 중국과 러시아의 동무대인데 이것을 이제는 바로잡겠다 하고 미국과 영국이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마가 쓰던 해피 할러데이 대신 트럼프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고수했다.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했어요. 누가? 오바마가. 왜? 무슬림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도 사실은 우리는 누가 하라 마라 소리도 안 했는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메리 클린턴 없어진 지가 없어졌어요. 예, 한 10년 정도 오바마의 영향을 받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세계 단일 정보의 세계 정보. 프리메이슨 예, 예. 프리메이슨 이 영향권 하에 대한민국의 이 방국계나 끼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원전이 101개가 된답니다. 조지아주 8년 표류한 원전 2기 공사 재개해서 2기가 들어서서 101기가 된답니다. 보그틀 3, 4호기 2022년에 가동된다. 에너지원 다변화 원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렇죠.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상당히 좀 예?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들이 가면서 다 해본 걸 가지고 예. 저 죽는 길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끌고 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고 안보를 파괴해서 이 나라를 디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를 시켜갖고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하는 전략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머리를 모래에 파묻은 정부. 선우정 씨가 칼럼을 썼는데 사회부장입니다. 눈앞의 비상구를 몰라 손님은 떼죽음을 당했다. 북핵의 비상구를 국민은 얼마나 아는가. 만약의 사태 때 분노는 국정농단 류가 아닐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는 시작됐다. 임종석 문재인이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다. 이제 너희들은 가짜 대통령인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 그리고 가짜 대통령 정권을 찬탈한 문재인이가 들어가서 주사파를 65명 1급 이상의 청와대 비서관 중에 23명을 갖다 놓음으로써 35%를 주사파, 북한 주체사상의 메인 바디가 누구입니까? 김정은입니다. 그렇죠. 김정은입니다. 메인 바디가 김정은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를 서포트하는 두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는 노동당이고 하나는 군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떠받치는 밑에 하부 구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사람 중심입니다. 북한 헌법 3조, 4조, 8조. 사람이 누굽니까? 프롤레타리아를 말합니다. 프롤레타리아를 우리말로 하면 근로인민입니다. 네, 그렇죠. 노동자, 농민.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이렇게 4개 종류를 이게 선군 사상이 들어오면서 바뀌었죠. 그래서 북한 헌법에 사람 중심했을 때 이 사람은 계급입니다. 계급 중에 뭐냐? 무산 계급입니다. 무산 계급을 영어로 뭐라 하느냐? 프롤레타리아. 이걸 근로인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종석이는 이 사람 중심의 서울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박원순이를 지휘하는 서울시 부시장 위치에 있으면서 그렇죠. 이제 지붕 위에다가 사람 중심의 서울시를 부지겠다 만들었고 이제는 문재인이를 지휘하는 저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갖고는 이제 2018년도 예산안을 정세균이한테 던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짰다. 17만 4천 명 우리 늙힌다. 사람들 더 늙힌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돈을 갖다 퍼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뭘로 갑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한번 기사를 선우정 칼럼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 빨간 줄 봤어요.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가운데 근거리 피폭 생존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다. 핵폭발 당시 폭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서 생존한 사람을 뜻한다. 이게 떨어졌는데 500m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당시 그곳에 있던 2만 1000명 중 1년 이상 목숨을 유지한 사람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약 2000명이 살아남았다. 1년까지도. 한 일본인 의사가 27년 후 생존자를 수소문해 78명을 찾아냈다. 27년 후에. 그 후 40년 동안 그들의 일생을 추적했다. 2014년까지 생존한 근거리 피폭자는 12명. 엄마 품에 안겨있던 생후 5개월 여아는 69세가 됐다. 그러니까 69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69세까지 500m 안에 있었으면서도 살아났다. 97세 노인도 있었다. 천수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피폭, 이게 떨어졌는데 500m 반경 내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이들의 피폭 장소는 은행, 보험회사, 학교 등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 다른 많은 행운이 겹쳤겠지만 열선과 방사선을 치사량 아래로 막아준 건물 재질이 가장 중요했다. 달리는 전차에서 살아난 소녀도 있었다. 만원 전차에서 홀로 생존했다.
다른 희생자들이 소녀 위로 포개져 핵 열선이 몸에 직사하는 것을 막았다. 천운이죠. 그렇죠. 히로시마의 기적은 많은 것을 알려준다. 경보가 울릴 때 콘크리트 건물 내부나 지하로 뛰어가는 사람의 운명은 지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의 운명과 달라진다. 물론 다 사는 건 아니다. 따라서 피폭할 때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있으면 살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죠. 예.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생존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은 공습 경보 후 5분이 최장이다. 5분. 그래서 5분 내에 지하로 들어가 숨어라. 그래서 바깥에 노출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부모가 몸을 둘러 포개면 아이 목숨만은 구할 수도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예. 야, 우리는 늙었으니까 우리 손주는 살리자. 그리고 거기에 포개 있으면은 우리는 죽더라도 손주는 살린다. 예.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 정서라면 아마도 많은 부모가 비극의 순간 이 방식을 택할 것이다.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핵무기 터지면 다 죽는데 훈련이 무슨 소용이냐고 한다. 일본은 소용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히로시마의 근거리 생존자 이명은 폭심지 260m 지점에서 살았다. 은행 건물이었다. 나가사키에서는 100m 지점에서 한 소녀가 살았다. 지하 방공호였다. 폭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생존 확률은 가파르게 올라간다. 어느 지점에선가 순간적인 행동이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유의미한 경계선에 이른다. 기적이 아니라 확률 영역이다. 북핵이 강할수록 지점도 멀어진다. 하지만 어딘가 있다. 이때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작동하는 반사신경이다. 이 반사신경은 저절로 단련되지 않는다. 훈련뿐이다. 이 훈련을 어느 놈이 안 하겠다고 했죠? 김부겸이라고 하는 행정 안전부 장관님. 그런데 한국에선 훈련하자고 하면 불안을 조장한다고 공격한다. 넉 달 전 민방위 훈련 때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인터넷에서 선동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 정부 간첩단들이 하는 짓이죠. 소위 네티즌 반응이다. 반응이니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얼마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슷한 말을 했다. 이게 김부겸 얘기입니다. 이놈이 지금 여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걸 고발하는 겁니다. 이 양반은 김부겸이라고 안 썼지만 그렇죠. 저는 김부겸이를 아니까 이놈을 국민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북핵 대비 훈련에 대해 정부가 나서 위험을 조장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 한 말이다. 지금 임종석과 이거는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임종석과 문재인이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인질로 북핵 앞에 그 다음에 중국이 쏠 수 있는 이 핵무기 앞에다가 그대로 노출하자는 전략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처음에는 사드 안 된다라고 하다가 한 개 포대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갖다 놓으니까 그거는 말릴 수 없지만 나머지는 우리는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앞에 미사일 앞에 그대로 노출한다. 이 얘기를 김부겸이라고 하는 놈이 하고 있고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선장이 몇 배죠? 대기시켜놓고 움직이지 말아놓고 현위치 고수시켜놓고 도망가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준석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짜고 치는 이 고스톱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준석이를 그렇게 만든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인륜이라면 내가 책임지고 있는 배가 가라앉았는데 빨리 그걸 놓고서 내 빼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탈출하는 게 도와요. 선장이.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훈련하자고 하면 불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김부겸이가 그 짓을 했다. 북핵 대비 훈련에 대해 정부가 나서 위험을 조장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 한 말이다. 김부겸이가 한 말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더 심해진다. 북핵 위협에 대비하자고 하면 올림픽 방해 세력처럼 바라본다.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그나마 선우정 사회부장은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번에 그 개천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방공 훈련도 하면서 소방 화재 났을 때 소방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화재 나는 것도. 자, 김부겸 같은 놈이 안전부장으로 있으면은 이게 다 그 새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자가 현장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자가 자 우리 오면 그대로 맞자. 그대로 맞고 있자. 이렇게 얘기하는 놈입니다. 이것도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이놈을 빨리 끄집어내려야 됩니다. 임종석, 문재인, 김부겸이
이런 놈들을 빨리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 훈련도 하면요 국민이 불안하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부겸이가.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대구 시민은 뭐하는 자들이에요. 김부겸 같은 놈을 거기 수성 갑구에서 찍어줬어요. 임진왜란을 기록한 징비록엔 계령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 중요한 얘기 들어보세요. 왜군을 막기 위해 내려온 장군에게 계령 출신 백성이 왜군이 가까이 왔다고 알렸다. 백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이었다. 그런데 장군은 칭찬 대신 세상을 미혹시킨다며 목을 배려했다. 이게 신립 장군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 당시에 신립이 나가서 싸우다가 충주 무슨 호수죠? 거기에 저기 탄금대. 탄금대에서 최후를 맞이했는데. 문경세제. 문경세제. 배수준. 자, 아니 그래서 그 징비록에도 나오는데, 자, 쟤들은 조총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총이 정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쏘고 나면 제2제대가 나와서 쏘고 뒤에서 장전하고 이렇게 하는 이 시스템을 갖췄죠. 그런데 이 장수 누구라 했죠? 신립 장군. 신립. 신립에 얽힌 얘기 한마디 할게요. 신립이 말이죠. 이순신 장군을 고발했던 자가 신립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순신은 이제 우리가 판옥선을 만들려고 돈을 국방비를 내려보내줬는데 저희 이순신이가 ROC를 지 마음대로 변경해서 저걸 가지고 거북선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고발했던 자가 신립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탄금대로 네가 내려가라. 그 당시에 이 사람은 한성 반윤을 했어요. 한성 반윤은 이제 서울시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저 사람 믿을만하다. 그 당시에는 뭐 이 무관도 서울시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려가서 막아라. 갖고 막았는데 이 사람이 허허 벌판에다가 진을 쳤네. 그리고 우리는 김하병 출신이라 김하병이 더 유리하니까 허허 벌판에서 싸우겠다. 이 조총을 무시해버렸네. 그래서 당한 겁니다. 세제에다가 해갖고 숨어서 활 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왜 일로 나갔죠? 징비록 나와서 얘기해봐. 자, 동이 텄지만 왜군은 나타나 아침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절규했다. 백성은. 그러면 저 가까이 와 있는 거 알게 된다. 동이 텄지만 왜군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목은 날아갔다. 그 직후 왜군이 왔다. 많은 백성이 이를 일찍 보았으나 알리지 않았다. 많은 백성이 일찍 보았으나 알리지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하려고 하니 김부겸이가 나와서 훈련하면 불안을 조정한다. 이 짓 하니까 이때 갑옷을 벗고 산발로 도망간 인물이 있었다. 장군이었다. 지금 무게 위협을 말하는 사람들은 계령사람, 세상 미혹이 무엇이 다른가? 계령사람 꼴이다. 장관이 말한 불안 조장과 장군이 말한 세상 미혹이 무엇이 다른가? 조선시대였다면 내 목도 날아갔을 것이다. 손우정도 목 날아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이 임박하면 정부 고관의 핵무기에 견딜 수 있는 어느 요새로 들어간다. 그리고 탄저균 예방 백신을 맞았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갈 것이다. 탄저균 이자도 맞았을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당연하다. 그보다 당연한 게 있다. 국민도 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보다 당연한 게 있다. 누구부터 백신을 맞춰야 돼요? 고인들부터, 경찰들부터 맞춰야 된다. 이 청와대 주사파, 이 역적들아.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불안을 조장한다며 생존 훈련을 안 한다. 안 한다. 문 열어놓고 북괴군이 땅굴로 들어와서 다 잡으라고 한다. 이게 주사파 임종석, 문재인, 김부겸이가 하는 짓이다. 하니 세상도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다들 북핵을 걱정한다면 최소한 요격미사일을 쓸어다 2중 3중 평창 하늘을 방어한 다음 세계를 향해 손짓하는 게 정석 아닌가. 사드를 갖다 배치해놓고 쏘면 막을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 다 거둔다. 우리 국민도 죽고 외국에서 온 그 훌륭한 올림픽 선수들도 다 죽게 내비두겠다. 예라이. 제천 스포츠센터 2층 손님들은 눈앞의 비상구를 몰라 떼죽음을 당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 북핵의 비상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잘 썼습니다. 선우정 사회부장 고맙습니다. 훈련을 통해 생존 확률을 높여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그 의무를 팽개쳤다.
이대로 만약의 사태가 일어난다면 정부는 국민의 분노와 희생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국정농단 사태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비교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태극기 들고 이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이제는 제발 모여요. 그러고요, 장군님, 우리 제일 지금 우리 군에 보낸 예, 자식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예, 지금 가장 들고 일어나야 돼. 우리 자식들부터 예방주사 맞추라고.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탄저균은 우리 자식들, 군에 보낸 우리 자식들부터 맞춰야 됩니다. 왜? 제일 중요한 표적이 군사적 표적 아니겠습니까? 백성들 죽이는 게 저 사람, 저 김정은이가 우선순위를 갖겠습니까? 군인들 죽이는 게 우선순위를 갖겠습니까? 그러므로 국민들은 이제 나와서 탄저균 백신 우리 아들도 맞춰라. 청와대 이 주사파 이놈들 니들만 살겠다고 하는 거냐? 이제는 청와대 광화문 저 앞으로 나오십시오. 동화면세점 앞으로 나와서 이제는 태극기 흔들어 주십시오. 이제 국민들이 끄집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40만입니다. 지금 군에 가 있는 병사들 예, 부모들이 40만, 80만 곱하기 부모까지 하면 80만. 80만 명. 예. 그다음에 그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곱하기 이것이 곱하기 2 하면 한 160만 명. 이제 서울 시내를 장악해갖고 문재인, 임종석 이제는 끌어내려야 됩니다. 탄저균 주사 안 맞추면 한 달 내로 안 맞추면 니들은 죽는다. 이제는 외쳐야 됩니다. 그렇죠. 잘 됐네요. 네. 자, 또 넘어갑니다. 동아일보 12월 27일 수요일인데 저는 동아일보 옆에다가 정직을 촉구한다라고 썼어요. 왜 이 말을 썼는지를 이제 바로 나옵니다. 9,785명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이 물꼬를 텄다. 이게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9,785명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 이젠 망했다. 이렇게 써야지 옳다는 거죠. 왜? 여기에는 어디를 두쳐봐도 정규직이 인천공항의 정규직이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만 명이라고 합시다. 2만 명의 정규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1만 명을 더 얹혀서 정규직으로 가면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100번 망하죠. 이걸 모르는 언론인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물꼬를 텄대. 이제 다른 데도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요걸 동아일보 간첩 새끼들이 앉아갖고 이렇게 국민들을 부채질한 거죠. 부채질할 뿐 아니라 예. 모르게 예. 개 돼지를 만드는 일을 예, 그렇죠. 요 개 돼지 이 종북 간첩단 동아일보사 임원 새끼들이 앉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갱이들은 원래 선전선동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9,785명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 이젠 망했다. 이렇게 좀 써라 이놈들아. 이 나쁜 언론인들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6일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 5월 12일 문재인이가 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지시한 지 7개월 만이다. 7개월 만에 답을 낸 겁니다. 근데 거기 아니면 잘리니까. 이제 거기 숨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른 회사를 인천공항에 뭐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 사장을 바로 만들어서 사장을 그 노조에 그 뭐 사무국장 했던 친구가 간부에 그러니까 네, 다 그 모양이에요. 네. 봅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인천중구공사 본사에서 정일영 사장과 정일영 이놈이 지가 살겠다고 대한민국 망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일영이라고 하는 이 노토리어스 이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규직 전환 방안을 합의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 채용과 처우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전원 중 98.9%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 211명과 보안검색 분야 인원 2,940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6,845명은 공항 운영 및 시설 시스템 관리 분야 자회사 별도 독립법인 이곳에서 채용하기로 했다. 자회사를 만드는 거. 네. 매달 지급 상여금 최저임금 산정 때 포함해야 최저임금위 전문가 태스크포스 최종 개선안 재계 현행과 비슷 반발 노동계도 반대 업종별 차등 적용 불가로 가닥을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3개월마다 상여금을 받는 거는 안 된다. 그러나 그걸 쪼개서 1개월마다 줘라. 그러면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주겠다.
이게 뭐 이 방법 저 방법 같은 건데도 이렇게 행정이 갑니다. 공기관 연내 목표 7만 명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러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어떻게 공무원을 줄여도 될 판인데. 현재 83%가 진행 중이랍니다. 예. 공무원 줄여야 되는데 17만 4천 명 이것도 늙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임기 때. 예. 그래놓고 뒤에 나라가 죽든 말든. 그렇죠. 그 공무원들 중에는 끝에 가서는 공무원 연금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렇게 해서 예. 임종석 문재인이는 17만 4천 명 하면은 뭐 345조면 뭐 된다. 뭐 81조면 된다 뭐 했는데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345조라고 하잖아요.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못 암기합니다. 자, 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17만 4천 명 뽑으면 이 사람들이 향후 30년 동안에 걸쳐서 예. 30년 임금을 받는 사람과 30년째 들어오는 사람과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걸 다 계산해갖고 이거 해야 되는데 요 뽑는 시점에서만 돈을 계산해갖고 뭐 70조밖에 안 든다. 이 거짓말을 임종석과 문재인은 합니다. 쟤들은 해요. 쟤들은 해요. 왜? 주사파니까. 거짓의 아비로부터 이제 지령을 받고 있으니까.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132명 정규직 고용. 지금 뭐 다 지금 경제가 파탄날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타협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데 또 네. 어려운 짓을 또 해요. 그죠? 예. 분기별 300만 원 상여금을 준다면 월 100만 원씩 주면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최저임금이 제도 개선안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위 판사 PC 강제로 열었다. 김명수 예. 대법원장이 결국은 일을 해냈다. 그래서 당사자 반발에도 끝내 조사를 강행했고 개봉 과정 김명수 대법원장 동의를 구한 듯하다. 김명수가 그렇게 해라 라고 했죠. 그렇죠. 위법 의식, 개인 문서, 이메일은 제외다. 비밀 침해 등 법적 논란 커질 듯 한국당 대법원장 고발 등 대응이 주목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빨리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이것을 바로잡길 바랍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비판적인 법관의 동향을 파악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위 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 개봉해 조사를 시작했다. 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랍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조사는 위법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던 데다 자유한국당 측은 강제조사를 시작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은 중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한민국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참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차려서 지금 야당으로 자기들이 지금 거의 질이 밀릴 상태인데도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은 여당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원인이 저는 임명진이가 홍준표를 발탁해서 결국은 좌파 종북 간첩단의 이 배후가 진을 친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 당 대표를 하고 있지 않느냐.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가서 앉아 보니까 주변에 있는 놈들이 다 종북 간첩단이니까 이거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갖고 식물 대통령이 돼서 물러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도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게 자의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타의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자, 타의적이라고 했을 때는 대법원 재판이 지난 12월 22일 날 무죄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는 국민들이 유보를 한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27일이잖아요. 닷새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임의 침묵, 5.18에 침묵하고 있고 전자개표기 부정에 침묵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 저 가짜 최순실 거 아닌데 저게 JTBC와 검찰에 김수남과 이영렬과 또 윤석열이가 짜고서 저걸 만들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는데도 그것도 국과수에 의해서 밝혀졌는데도 임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임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홍준표 제가 알기로 홍준표 대표가 아마 군에 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걸 제껴놓고라도 안보 문제는 들고 나가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거리로 나오십시오. 서울 시민을 태극기 시민들과 함께 이제는 거리로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세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정통성이 있는 대통령입니까? 찬탈한 대통령입니까? 이제는 말을 하십시오. 대법원 판결도 끝났는데. 자, 그래서 저는 능력 인사 기용 전교조 발탁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교사도 교장되는 공모제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교육계도 완벽하게 장악하겠다고 하는 인문 보수를 불태우고 이제 전교조 출신들을 갖다 앉히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등장했습니다. 자격증 없어도 15년 이상 교원 임용돼 있으면 한다. 현행 15% 제한 규정 완전히 없앤다. 교육감 협 학교 교육의 질 향상될 것이다. 교육감들이 또 지원했어요. 교총 승진 인사 정책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임종석 문재인이가 사람 중심 이 주사파만 사람이죠.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공사랑 가고 있는 방통위 지상파 3사 점수 미달로 조건부 제허가 이제 말 잘 들어라 그렇죠. 이렇게 한 거죠. 편성위 운영 이익 사회환원 등 엄정 이행 조건 유효기간 3년으로 3사 기준 점수 미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방통위원장 이름이 여기에 안 나옵니까? 방통위원장 이자가 이제는 칼을 들고 이 완장차고 방통위원장이 저 강남에 그 10몇 억짜리 12억짜리인가 그 아파트 때문에 문제 쳤는 사람 아닙니까? 그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촛불 구호,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희망이다. 이것이 문재인이가 지난 12월 17일 날 만일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작년 12월 17일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혁명하겠다, 구테타 하겠다, 반란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촛불 시위대가 들고 나왔던 이 플래카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애들이 들고 나왔어요. 초등학생들이. 그 중에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희망이다. 네. 자, 그래서 뭘 안다고 그걸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촛불 구호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문재인이가 끌고 가고 있는 그럼. 현장입니다. 북한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 양국 충돌이 불가피하다. 연쇄퉁이라고 하는 중국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이 관추시보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인도 태평양 전략,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다르다. 중국과 경제 분야에서 경쟁하겠다는 뜻이다. 북한, 미 공격된 죽기 살기로 보복할 것이다. 미국, 감당 힘들어 전쟁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북한이 죽기 살기로 달라붙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상 중국의 원조하에 중국군이 땅굴로 같이 기어들어올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땅굴에 대비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되는데 저는 확실히 잘 알지 못합니다. 다파에서 뭘 발표해갖고 이제 내년 1월 18일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다 응모를 해라. 그래서 땅굴을 찾는 이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연 대회를 해서 121억 원을 주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 광고로 돌고 있는데 중앙일보에서 누가 기자가 그것을 실었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지금 중국은 땅굴 전쟁으로 북한이 미국의 전략 자산들과 미국인 25만 명을 하루아침에 포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 협조하는 척하면서 사실상은 미국을 골탕 먹일 작전. 그래서 한반도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저자가 동북 공정으로 한반도를 석권하는 것을 계산해 놓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뭘 잡아서 누구를 줘요? 닭 잡아서 개 줘요? 이제 미국이 대한민국을 김정은과 시진핑과 문재인 이 3자가 죽서서 해주는 겁니다. 죽서서 해주는 미국이 죽서서 개는 안 줄 겁니다. 죽서서 개줄 수 있는 것이 문재인은 중국에 날아가서 중국과 공동 운명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에는 내가 중국과 북한과 함께 주한 미군에게다 총을 겨누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대한민국을 찬탈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중 동맹에게다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에 가서 이제 시진핑을 만나고 리커창을 만나고 북경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우리는 동반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6.25 당시에 16개국이 전투병과를 보내갖고 다 전사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전사자를 냈습니다. 피 흘려서 동맹이고 공동 운명체인데 이걸 쳐버리고 중국, 적국, 니들이 우리의 공동 운명체다라고 한 자입니다. 저자가 대가리가 없어서 저랬는지 아니면 종북 간첩임을 드러내도 이제는 안전하다고 해서 그랬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가서요, 뭐 홀대 받는 둘째시고 혼만 먹은 게 문재인 대통령 어디 가면은 해외 나가서도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말 못했죠. 그거는 왜 말 못하냐면 중국이 천안문 사태인데 중국 지금 촛불혁명을 중국에 수출하는 꼴이니까 아마 혼자서 내비두면 안 되니까 혼자서 밥 먹게 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전투기 탑재 공격형 항모 보유 추진 F-35B 이착륙 위에 이즈모함을 개조하고 있고 북중 위협 대응 명분은 군사력 강화로 하고 있다. 이게 미국이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설입니다. 동아일보 사설. 저출산 대책 아이는 나라가 키운다는 발상으로 해보자. 이거 참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럼. 결국 자사고 폐지 수순으로 가는 교육 포퓰리즘. 이 자사고도 그렇죠. 이것도 공부 잘하는 사람을 모아갖고 인재를 키워나겠다고 하는데 아니다. 다 평준화 시켜라. 이게 지금 교육을 망치죠. 안보를 망치죠. 예. 경제를 망치죠. 그렇죠. 이 나라 지금 어디로 갑니까? 건물주 아들이 소방점검, 보지도 않고 이상무 판정. 이게 말이 됩니까? 제천 사고 현장.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에 대해서는 이제 소방 훈련이라든가 너무 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저렇게 해갖고 훈련할 때 사람 죽더라도 그렇죠. 그게 김부겸이가 훈련 안 한다. 훈련하면 불안하다. 그렇죠. 핵에 대응하는 거 안 하겠다. 이 여적들이 하는 짓이 이 짓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정신 차리시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마다 나와서 태극기 들고 외치고 같이 행진을 하면서 저 잠자고 있는 개돼지 언론에 의해서 개돼지가 되어버린 국민들을 깨웁시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제 저것이 나갑니다. 땅굴에 대비하자라고 하는 광고가 나갑니다. 봐주시고 땅굴에 대비하는 일을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에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주유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내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이들의 피폭 장소는 은행, 보험회사, 학교 등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 다른 많은 행운이 겹쳤겠지만 열선과 방사선을 치사량 아래로 막아준 건물 재질이 가장 중요했다. 달리는 전차에서 살아난 소녀도 있었다. 만원 전차에서 홀로 생존했다. 다른 희생자들이 소녀 위로 포개져 핵 열선이 몸에 직사하는 것을 막았다. 천운이죠. 그렇죠. 히로시마의 기적은 많은 것을 알려준다. 경보가 울릴 때 콘크리트 건물 내부나 지하로 뛰어가는 사람의 운명은 지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의 운명과 달라진다. 물론 다 사는 건 아니다. 따라서 피폭할 때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있으면 살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죠. 예.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생존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은 공습 경보 후 5분이 최장이다. 5분. 그래서 5분 내에 지하로 들어가 숨어라. 그래서 바깥에 노출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부모가 몸을 둘러 포개면 아이 목숨만은 구할 수도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예. 야, 우리는 늙었으니까 우리 손주는 살리자. 그리고 거기에 포개 있으면은 우리는 죽더라도 손주는 살린다. 예.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 정서라면 아마도 많은 부모가 비극의 순간 이 방식을 택할 것이다.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핵무기 터지면 다 죽는데 훈련이 무슨 소용이냐고 한다. 일본은 소용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히로시마의 근거리 생존자 이명은 폭심지 260m 지점에서 살았다. 은행 건물이었다. 나가사키에서는 100m 지점에서 한 소녀가 살았다. 지하 방공호였다. 폭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생존 확률은 가파르게 올라간다. 어느 지점에선가 순간적인 행동이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유의미한 경계선에 이른다. 기적이 아니라 확률 영역이다. 북핵이 강할수록 지점도 멀어진다. 하지만 어딘가 있다. 이때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작동하는 반사신경이다. 이 반사신경은 저절로 단련되지 않는다. 훈련뿐이다. 이 훈련을 어느 놈이 안 하겠다고 했죠? 김부겸이라고 하는 행정 안전부 장관님. 그런데 한국에선 훈련하자고 하면 불안을 조장한다고 공격한다. 넉 달 전 민방위 훈련 때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인터넷에서 선동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 정부 간첩단들이 하는 짓이죠. 소위 네티즌 반응이다. 반응이니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얼마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슷한 말을 했다. 이게 김부겸 얘기입니다. 이놈이 지금 여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걸 고발하는 겁니다. 이 양반은 김부겸이라고 안 썼지만 그렇죠. 저는 김부겸이를 아니까 이놈을 국민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북핵 대비 훈련에 대해 정부가 나서 위험을 조장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 한 말이다. 지금 임종석과 이거는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임종석과 문재인이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인질로 북핵 앞에 그 다음에 중국이 쏠 수 있는 이 핵무기 앞에다가 그대로 노출하자는 전략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처음에는 사드 안 된다라고 하다가 한 개 포대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갖다 놓으니까 그거는 말릴 수 없지만 나머지는 우리는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앞에 미사일 앞에 그대로 노출한다. 이 얘기를 김부겸이라고 하는 놈이 하고 있고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선장이 몇 배죠? 대기시켜놓고 움직이지 말아놓고 현위치 고수시켜놓고 도망가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준석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짜고 치는 이 고스톱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준석이를 그렇게 만든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인륜이라면 내가 책임지고 있는 배가 가라앉았는데 빨리 그걸 놓고서 내 빼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탈출하는 데 도와야죠. 선장이.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훈련하자고 하면 불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김부겸이가 그 짓을 했다. 북핵 대비 훈련에 대해 정부가 나서 위험을 조장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 한 말이다. 김부겸이가 한 말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더 심해진다. 북핵 위협에 대비하자고 하면 올림픽 방해 세력처럼 바라본다.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그나마 선우정 사회부장은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요번에 그 개천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방공 훈련도 하면서 소방 화재 났을 때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서 차례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밥 대접에도 자원 노다지 캤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SK이노베이션과 포스코 대우와 석유공사 등이 17년 내지 21년씩 해외 투자를 했는데 SK는 7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 포스코 대우는 작년에 2,800억 수익을 벌어들였다. 정권 바뀔 때마다 냉온탕 정책에도 장기 계획 투자로 성공하고 있는 사례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석유개발사업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은 2015년도 4분기에는 2년 전이죠. 마이너스 259억 원 이렇게 적자를 냈는데 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보다 뛰기 시작해서 2017년 1분기에는 573억 원, 3분기에는 447억 원 이렇게 이익을 냈다. 이걸 총 합계를 해보니까 2,800억 수익이 났다. 잘했습니다. SK 고맙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 홍명표 환노위원장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휴일 근무수당 배로 인상해달라는 것은 무리다. 노동계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근로시간을 현재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꼴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노위원장이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노동계와 민주당, 정의당 일부 의원이 휴일 근무에 휴일 연장 근로를 모두 적용해 기존 임금보다 100%를 더 달라고 해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노동계가 반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일을 노동계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교장 자격증 없어도 교장 임용, 전교조 출신의 문을 넓혀주나 이게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전교조 출신을 이제는 교장에 앉히겠다. 학교 내 교장 공모제 대폭 확대해서 5년간 임용 71%가 전교조 출신이다. 그동안 5년간에 이제 이 학계를 장악한 71%가 전교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대한민국이 이미 공산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교조는 공산화의 첨단입니다. 민노총과 한노총을 포함해서. 그래서 요번에 그 내년에 이제 그 교육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교육감 선거를 우리 진짜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김용덕이가 장악하고 있는 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한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50대 언론사, 언론 노조들이 공산화가 다 됐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제 가짜로 여론조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투표율에 의해서 이 조작이 돼갖고 나오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홍준표 씨에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당신의 님의 침묵에 1번이 뭐냐? 1번이 전자개표기를 저거 말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태블릿 PC 저거 말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5.18 저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홍준표 씨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이 세 가지 님의 침묵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제가 추이를 두고 보겠습니다. 예. 자, 북핵 대응 남북 대화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부에다가 대북 정책관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비핵화 전담 북핵 정책과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예.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 요 사람은 이제 들어가면 아마 주사파를 집어 앉힐 그렇죠. 겁니다. 예. 임종석의 직접 지배를 받아서 임종석의 말을 전언해서 그렇죠. 송영무 국방장관이 허사비-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허사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육군본부에도 공군본부에도 해군본부에도 다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유사시에 이제 문재인을 뒤엎을 군사 세력을 미리 감시하고 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사파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이제 국방부 대북 정책관 신설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국민들 다 알죠? 다 알죠. 이 정도 됐으면 주중 미국 대사가 중국 대북 원유 끊고 북노동자 귀국시켜야 한다. 중국 지린성에만 북한 노동자 1만 명이 있다. 이제 1년 내로는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렇죠. 거기에 예. 중국도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내가 아니라 빨리 해라. 1년 이내니까 빨리 해라. 빨리 할수록 중국 너희들에게 이롭다. 너희들에게 이제 경제 보복이 갈 것이다. 이게 지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씨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 바로 세우기 1, 2년 만으로는 안 돼. 이 나라 바로 세우기가 다른 말로 뭐죠? 적폐청산. 그렇죠. 적폐청산 1, 2년 만으로는 안 돼. 근데 여기 이 조선일보 요 종북 간첩단들이 적폐청산 이렇게 안 쓰고 나라 바로 세우기 이렇게 썼어요. 왜? 요놈들이 한 통속이니까. 그렇죠. 어제 국무위원들과 연말 만찬 적폐청산 작업 지속될 것 시사. 그래서 밑에다 조그맣게 적폐청산을 쓴 겁니다. 제가 예견했죠. 예. 제가 동아일보에서 이제 적폐청산 이제 그만할 것 같아라고 했는데 개떡이다. 개떡이다. 그러면 이명박 특수수사팀을 왜 꾸렸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했는데 바로 여기에 요 조선일보에서 제가 예견한 대로 문재인이가 1, 2년만으로 안 된다. 내 임기 동안에 계속 보수 불태우기는 한다. 이걸 천명합니다. 자, 그래서 보수가 먼저 불타느냐, 임종석 문재인이가 먼저 하차하느냐, 이 싸움이 진행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국회가 노동계 말만 들을 수 없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문정부서 노조 탄압 없는데도 노동계가 과거식 투쟁하면 안 된다. 협조해라. 얘기하는 거죠.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 다 넘겨선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나. 또 다른 주체인 노동계도 뭔가 해야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 부담을 경영계에다 넘겼는데 노동계 니들도 뭐를 또 분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쓴소리를 하고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이 양반의 저는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안철수 혈액형 달라도 결혼 가능. 혈액형이 다른데 어떻게 수혈이 가능한가?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박지원이가 한 말이죠. 그런데 안철수는 혈액형 달라도 결혼 가능하지 않느냐. 천정배 합당하려면 당을 나가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안철수는 유승민이를 끌어들이고 천정배와 박지원과 또 누굽니까? 그 3인방이 있던데 정동영이. 정동영. 예. 정동영이 예. 이제 그 사람들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뒤끝. 트럼프의 무슨 뒤끝입니까? 얼마 전에 65대 128로 예루살렘. 예루살렘 수도로 하는 것을 예. 128개국이 반대를 했고 예. 이제 9개국 찬성 플러스 기권 35개국 그 다음에 아예 불참한 21개국 예. 조합 65대 128로 예. 했는데 예. 이제 65개국 말고 128개국에 대한 보복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첫 작전으로 뭐냐? 유네스코를 탈퇴. 유네스코 니들끼리 해라. 우리 돈 못 준다. 이어 유엔 분담금 24% 삭감 방침. 예. 24%면은 4분의 1을 안 그렇죠. 주겠다. 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언론들 예루살렘 수도 반대 유엔 결의안의 보복. 헤일리 대사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큰 걸음. 영국도 감축 시사. 다른 나라의 도미노처럼 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유엔이 이제는 이 이슬람권과 중국과 러시아의 동무대인데 이것을 이제는 바로잡겠다 하고 미국과 영국이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마가 쓰던 해피 할러데이 대신 트럼프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고수했다.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했어요. 누가? 오바마가. 왜? 무슬림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도 사실은
우리는 누가 하라 마라 소리도 안 했는데도 예, 우리 스스로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진 지가 없어졌어요. 예, 한 10년 정도 오바마의 영향을 받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세계 단일 정보의 세계 정보. 프리메이슨 예, 예. 프리메이슨 이 영향권 하에 대한민국의 이 방국계나 끼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원전이 101개가 된답니다. 조지아주 8년 표류한 원전 2기 공사 재개해서 2기가 들어서서 101기가 된답니다. 보그틀 3, 4호기 2022년에 가동된다. 에너지원 다변화 원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중국이 저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예? 겨울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를 자,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들이 가면서 다 해본 걸 가지고 예. 저 죽는 길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끌고 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고 안보를 파괴해서 이 나라를 디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를 시켜갖고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하는 전략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머리를 모래에 파묻은 정부, 선우정 씨가 칼럼을 썼는데 사회부장입니다. 눈앞의 비상구를 몰라 손님은 떼죽음을 당했다. 북핵의 비상구를 국민은 얼마나 아는가. 만약의 사태 때 분노는 국정농단 류가 아닐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는 시작됐다. 임종석 문재인이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다. 이제 너희들은 가짜 대통령인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 그리고 가짜 대통령 정권을 찬탈한 문재인이가 들어가서 주사파를 65명 1급 이상의 청와대 비서관 중에 23명을 갖다 놓음으로써 35%를 주사파, 북한 주체사상의 메인 바디가 누구입니까? 김정은입니다. 그렇죠. 김정은입니다. 메인 바디가 김정은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를 서포트하는 두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는 노동당이고 하나는 군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떠받치는 밑에 하부 구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사람 중심입니다. 북한 헌법 3조, 4조, 8조. 사람이 누굽니까? 프롤레타리아를 말합니다. 프롤레타리아를 우리말로 하면 근로인민입니다. 네, 그렇죠. 노동자, 농민.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이렇게 4개 종류를 이게 선군 사상이 들어오면서 바뀌었죠. 그래서 북한 헌법에 사람 중심했을 때 이 사람은 계급입니다. 계급 중에 뭐냐? 무산 계급입니다. 무산 계급을 영어로 뭐라 하느냐? 프롤레타리아. 이걸 근로인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종석이는 이 사람 중심의 서울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박원순이를 지휘하는 서울시 부시장 위치에 있으면서 그렇죠. 이제 지붕 위에다가 사람 중심의 서울시를 붙이겠다 만들었고 이제는 문재인이를 지휘하는 저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갖고는 이제 2018년도 예산안을 정세균이한테 던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짰다. 17만 4천 명 우리 늙힌다. 사람들 더 늙힌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돈을 갖다 퍼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뭘로 갑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한번 기사를 선우정 칼럼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 빨간 줄 봤어요.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가운데 근거리 피폭 생존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다. 핵폭발 당시 폭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서 생존한 사람을 뜻한다. 이게 떨어졌는데 500m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당시 그곳에 있던 2만 1000명 중 1년 이상 목숨을 유지한 사람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약 2000명이 살아남았다. 1년까지도. 한 일본인 의사가 27년 후 생존자를 수소문해 78명을 찾아냈다. 27년 후에. 그 후 40년 동안 그들의 일생을 추적했다. 2014년까지 생존한 근거리 피폭자는 12명. 엄마 품에 안겨있던 생후 5개월 여아는 69세가 됐다. 그러니까 69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69세까지 500m 안에 있었으면서도 살아났다. 97세 노인도 있었다. 천수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피폭 이게 떨어졌는데 500m 네, 소방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화재 나는 것도 자, 김부겸 같은 놈이 행정 안전부장으로 있으면은 이게 다 그 새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자가
현장에 찾아갔어요. 예. 찾아갔는데 이자가 자 우리 오면 그대로 맞자. 똑같으면 그대로 맞고 있자. 화제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놈입니다. 이것도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이놈을 빨리 끄집어내려야 됩니다. 임종석, 문재인, 김부겸이 이런 놈들을 빨리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 훈련도 하면요 국민이 불안하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럼 아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부겸이가.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대구 시민은 뭐하는 자들이에요. 김부겸 같은 놈을 거기 수성 갑구에서 찍어줬어요. 임진왜란을 기록한 징비록엔 계령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 중요한 얘기 들어보세요. 예. 왜군을 막기 위해 내려온 장군에게 계령 출신 백성이 왜군이 가까이 왔다고 알렸다. 백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이었다. 그런데 장군은 칭찬 대신 세상을 미혹시킨다며 목을 배려했다. 이게 신립 장군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 당시에 신립이 나가서 싸우다가 충주 무슨 호수죠? 거기에 저기 탄금대. 탄금대. 탄금대에서 예. 최후를 문경. 맞이했는데. 문경세제. 예. 예. 문경세제. 배수준. 자, 아니 그래서 그 징비록에도 나오는데, 예. 자, 쟤들은 조총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총이 정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쏘고 나면 제2제대가 나와서 쏘고 뒤에서 장전하고 이렇게 하는 예. 이 시스템을 갖췄죠. 예. 그런데 이 장수 누구라 했죠? 신립 장군. 신립. 예. 신립에 얽힌 얘기 한마디 할게요. 신립이 말이죠. 이순신 장군을 고발했던 자가 신립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순신은 이제 우리가 판옥선을 만들려고 돈을 국방비를 내려보내줬는데 저희 이순신이가 ROC를 지 맘대로 변경해서 저걸 가지고 거북선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고발했던 자가 신립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탄금대로 네가 내려가라. 그 당시에 이 사람은 한성 반윤을 했어요. 예. 한성 반윤은 이제 서울시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저 사람 믿을만하다요. 그 당시에는 뭐 이 무관도 서울시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려가서 막아라. 갖고 막았는데 이 사람이 허허 벌판에다가 진을 쳤네. 예. 그리고 우리는 김하병 출신이라 김하병이 더 유리하니까 허허 벌판에서 싸우겠다. 이 조총을 무시해버렸네. 그래서 당한 겁니다. 세제에다가 해갖고 숨어서 활 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왜 일로 나갔죠? 징비록 나와서 예, 예. 자, 동이 텄지만 왜군은 나타날 아침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절규했다. 백성은. 그러면 저 가까이 와 있는 거 알게 된다. 동이 텄지만 왜군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목은 날아갔다. 그 직후 왜군이 왔다. 많은 백성이 이를 일찍 보았으나 알리지 않았다. 많은 백성이 일찍 보았으나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훈련해야 되는데 예. 훈련하려고 하니 김부겸이가 나와서 훈련하면 불안을 조정한다. 이 짓 하니까 이때 갑옷을 벗고 산발로 도망간 인물이 있었다. 장군이었다. 지금 무게 위협을 말하는 사람들은 계령사람, 세상 미혹이 무엇이 다른가? 계령사람 꼴이다. 장관이 말한 불안 조장과 장군이 말한 세상 미혹이 무엇이 다른가? 조선시대였다면 내 목도 날아갔을 것이다. 손우정도 목 날아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전쟁이 임박하면 정부 고관의 핵무기에 견딜 수 있는 어느 요새로 들어간다. 그리고 탄저균 예방 백신을 그렇죠. 맞았다. 예. 행정안전부 장관도 갈 것이다. 탄저균 이자도 맞았을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당연하다. 그보다 당연한 게 있다. 국민도 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보다 당연한 게 있다. 누구부터 백신을 맞춰야 돼요? 고인들부터, 경찰들부터 맞춰야 된다. 이 청와대 주사파, 이 역적들아.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불안을 조장한다며 생존 훈련을 안 한다. 안 한다. 문 열어놓고 북괴군이 땅굴로 들어와서 다 잡으라고 한다. 이게 주사파 임종석, 문재인, 김부겸